자, 일단은 처음에 나온 작품 두 가지, 봄은 고양이로다랑 울타리박은 이거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들이야. 그래서 수능에는 여태껏 수능형 문제나 모의고사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요거는 해당 문제가 없거든. 수능형 문제 내가 모아둔 게 없더라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건데, 나중에 내신 때 만약에 이게 나오면 내신형 문제를 챙겨줄게. 그러니까 이게 수능형 문제가 여태까지 나온 게 없어. 봄은 고양이로다랑 울타리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 1학년 교과서 수록 작품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수능 특강 제일 앞에 있지. 문제 유형 보는 거. 수능 특강 본 적 있니? 교재? 거기 보면은 제일 앞에 그 문제 유형 파악하는 작품 있잖아. 거기에 나온 거야, 이 두 작품은. 그래서 이제 근데 옛날에는 수능 특강 앞부분에 나오는 거 안 가르쳤거든? 그 작품 연계 안 된다고? 근데 연계가 한번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가르쳤는데 이제 또 연계율이 떨어졌잖아. 사실상 뭐 이게 연계 자체가 뭐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나온 작품이니까 내신에도 나올 확률이 있고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제대로 정리를 해. 암기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까? 암기 노트 따로 줘? 원래 옛날에 연계 70%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내가 이것들, 이 작품들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게끔 뒤에 정리 노트 하나씩 더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이거 빈칸 뚫어가지고 여기 다시 필기할 수 있게끔 너희 그것처럼 해서 작품 해설 부분만 다시 한번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더 써오는 게 숙제였어. 할까 말까? 하자 손. 말자 손. 하지마. 알아서 해. 필요하면 얘기해. 필요한 사람만 줄게. 됐지? 봄은 고양이로다부터 시작하자. 잡아봐. 화자는 누구야? 고양이를 관찰하고 있지. 근데 고양이를 보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통해서 뭐를 보고 있어? 봄을 바라보고 있어. 봄. 고양이의 특성을 가지고서 봄의 특성에 매칭시켜가지고 바라보는 거지. 청자 따로 있니? 청자 있나? 거기 너 뭐 누구누구야 이런 거 있나? 없는 거 같지? 청자 없어. 화자도 표면에 나타나진 않지.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야. 근데 이미지 위주지. 거의 이미지 위주야. 바라보는 대상은 고양이인데 고양이를 통해서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고양이는 매개체일 뿐이고 고양이의 이미지를 어디다 투영해? 봄에 투영하지. 자, 그래서 정서는 관찰이지. 분위기를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봄의 분위기,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에 각 연별로 정적 분위기와 동적 분위기가 교차되면서 나타나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봄의 특성들을 고양이의 어떤 특성과 매칭시켜가지고 표현을 했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꽃가루 같이 부드러운, 꽃가루 부드러운 이거 왜 촉각이지? 촉각적 이미지.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후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 뭐야? 후각적 이미지지. 꽃가루도 사실은 어느 정도 후각은 있어. 촉각과 후각 둘 다 낼 수 있겠지.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야? 어떤 봄의 포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리고 도다, 알아, 이거 뭐야? 가군이지, 가군. 뒷부분이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는 가군을 가지고 있어. 형태 자체는 어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지. 1년부터 4년까지를 뭐라 그래?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반복과 변주라는 표현 많이 쓰지. 반복과 변주 혹은 변주. 뭐 이 시는 반복과 변주를 통해 가지고 뭐 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거를 맞는 거지. 처음에 고양이의 털이었고 이 다음에 고양이의 눈이지. 금방울같이 호동굴한 이거 말 시각적 이미지. 금방울 호동굴한 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미친 봄의 불길이래. 자, 불길은 일단 시각적 이미지가 강할 건데 거기다 미친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때? 사실은 이제 불은 촉각적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촉각적 이미지보다는 뭐야?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좀 더 강할 것 같지 않아? 봄의 불길 이러니까. 이건 어때? 역동적 이미지도 있고 봄의 생명력 같은 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지. 역동적 이미지나 봄의 생명력 같은 걸 나타내. 그래서 앞에는 좀 정적이었다면 뒤에는 동적이지, 2년은. 그리고 다시 3년에서 어때? 정적으로 가겠지. 자,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고요히 다물은 이거 뭐겠어? 시각적 이미지지. 근데 청각적으로도 어때? 고요한 것도 청각의 일종일 수 있지. 소리가 나는 것도 청각이지만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청각의 일종일 수 있잖아.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로 보기도 해.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 이거는 이제 나른한 이미지가 있지. 나른한 이미지. 근데 또 동시에 어때? 포근한 촉각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 촉각의 이미지. 그래서 봄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고, 사연에 다시 이제 생명력이 나타나지. 날카롭게 쭉 뻗은 이거 시각적 이미지. 날카롭게 쭉 뻗은. 날카롭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촉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 푸른 뭐야? 시각이지.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생기가 뛰노는 것도 어때? 역동적 이미지. 생명력, 시각적 이미지지. 특히 뛰놀아라 부분에 어때? 생명력과 역동성이 나타나. 생명력과 역동성. 그래서 이거는 어때? 보통 봄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나타낸 그런 시야. 어려울 거 없는. 이미지 빼놓고 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시는. 자, 다음 울타리박 박용래. 박용래 하면은 대표적인 시가 뭐 있어? 월훈 같은 거 있잖아. 어떤 이미지 시들을 되게 많이 썼어. 시골, 산골 마을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어. 시 자체가. 나중에 뭐 작가별로 한번 다시 다 정리를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 울타리박은 이제 교과서에 실렸던 시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려고 또 이미지 위주의 시인데 잠깐만 화자부터. 화자 누구야? 화자는 여기 표면에 드러나니? 없지. 마을을 바라보고 있어. 그 산골 마을을 바라보는. 청자 이미? 없지. 이것도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인데 이미지 위주시야. 바라보는 대상은 제일 처음에는 어때? 소년과 소녀. 그 다음에 어떤 자연 그리고 마을을 각각 바라보지. 여기에 대한 정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거를 어때? 사실 뭐뭐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만 하지 사실 뚜렷하게 정서를 나타내진 않지. 사실 관조야. 표면적으로는 관조인데 여기에 어때? 친근감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만 표현하면서 그냥 사실을 그냥 열거하는 것 뿐이잖아. 하지만 거기에서 어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친근감과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그래서 주제는 보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모양의 소녀와 마늘쪽, 그 마늘이지 마늘. 이렇게 마늘 모양. 이렇게 생긴. 그리고 한여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의 소년과 머리가 마늘쪽 같다라는 거는 이건 머리 묶음 모양을 비유한 거지.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리고 거기 보면 소녀, 소년, 울타리, 마을 다 어때? 어떤 바라보는 대상들이지. 바라보는 대상들인데 어때? 향토적인 느낌이지. 향토적. 알몸으로 사는 이거는 어때? 어떤 순수한 원시적인 이런 모습이 있지. 한여름의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의 소년과 같이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같이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봐. 그래서 이제 중의적 표현인데 첫 번째는 처럼, 두 번째는 함께. 그러니까 소녀와 소년처럼 사랑스러운 들길, 혹은 소녀, 소년과 함께 사랑스러운 들길,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뭐뭐처럼 혹은 함께. 거기 보면 들길, 아지랑이가 피어나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물이 흐르듯, 화초, 장관, 별, 이거는 전부 자연과 관련된 시어들이지. 자연과 관련된 시어. 이래서 이거는 자연 친화적인 의미를 부여해. 이 시에 자연 친화적인 의미를 부여해. 자연과 관련된 시어들 때문에. 그 길은 뭐야? 사랑스러운 들길이지. 사랑스러운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다 이제 비유적 표현들이지. 제비가 날듯. 근데 다 자연과 관련되잖아. 그래서 자연에 대한 친화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길을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천연이 자연스럽게 라는 뜻이지. 하늘이 만들어낸 그대로의.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라는 거는 뭐야?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여유로움이 있는 이런 뜻이지. 울타리 안이 보통은 나의 공간이잖아. 그 밖에도 화초를 심는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지.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라는 거는 뭐야? 이제 공기가 맑은 마을, 혹은 자연이 더 오래 머무는 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공기가 맑은 마을, 혹은 자연이 더 오래 머무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밤이면 더 많은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 공기가 맑거나 혹은 자연이 더 오랫동안 머무는 자연 친화적인 마을. 그래서 이거는 그 자연 친화적인 마을의 이미지를 주로 나타낸 시지. 그래서 박용래 시 보면은 이미지 관련된 시들이 되게 많아.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됐니? 자, 다음 마지막 유리창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고 가자. 유리창도 많이 봤던 시지, 정비용 유리창에. 화자 누구니? 화자는 아이를 잃은 아버지지. 자식이 그건. 딸이 죽었다던가 뭐 그렇지. 청자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아, 니는 3대처럼 니, 너라는 표현이 나왔지. 근데 여기는 이거는 뭐야? 죽은 아이잖아. 죽은 아이면 청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소통을 강조하는 경우인데, 보통 죽은 사람에 대해서 소통을 강조하지 않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슬픈 거잖아. 우리가 보통 시에서 청자를 상정할 때 죽은 사람이 청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죽어서 소통이 안 돼야만 더 슬프잖아. 보통 슬픔을 나타내는 노래란 말이야. 근데 이제 죽은 것 아니면 이제 죽어 있는 어떤 생명력이 없는 사물이라도 또 소통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그건 어때? 청자로 삼기도 하지. 예를 들면 자연이나 식물 같은 거를 너라고 의인화시켜서 부를 때 그거는 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봐. 왜 그러면 그건 소통이 중시되는 거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보통 어때? 소통이 안 되는 거를 통해서 어때? 더 슬픔을 나타낼 수 있지. 특히나 유리창 같은 경우는 유리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단절된 상황을 부각시키는 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채워야 돼? 아니지. 대화체이면 안 되지. 왜? 독백체여야 더 슬프잖아. 독백체 형태라고 보는 게 맞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여기서 처음에 뭐야? 입김이지. 유리의 차가움이. 원래 정확히 바라보는 건 뭐야? 유리야, 유리. 유리창은 근데 어때?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가 되지. 유리창 때문에 죽은 아이를 바라볼 수 있지만 유리창 때문에 어때? 삶과 죽음의 세계가 막혀 있잖아. 이 유리창을 기점으로 이쪽은 뭐야? 밖, 어둠, 죽음을 의미하지. 여기는 안, 밝음, 삶을 의미하지. 여기 유리창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유리창에 사실은 표면에 뭐가 어려? 유리창 표면 자체. 유리창 표면 자체에 입김이 어리는데 이 입김을 통해 가지고 뭐처럼 보이는 거야? 죽은 아이를 보는 거지. 여기 죽은 아이를 산새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이 입김이 어때? 이 입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 그래서 이 입김이 번지고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산새가 날개짓 하는 모양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죽은 아이에 대한 정서, 기본적으로 슬픔과 그리움이지. 근데 이 슬픔과 그리움을 뭐라고 표현했어? 외롭고 황홀한,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그랬잖아. 역사적 표현이라고 보지. 혹은 역사법이라고 보기도 하고, 요 부분. 왜 그래? 외로운 것도 아니고 황홀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이제 슬픔이나 그리움이라고 그랬지. 이거 슬픔이라고 그랬잖아. 슬픔. 그래서 이게 역사적 표현 혹은 역사법. 모순 형용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근데 수능에서 거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걸 좋아해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화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주제는 자 보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다. 유리는 여기서 뭐야?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지.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를 볼 수 있지. 죽은 아이를.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단절돼 있다라고 보는 거지. 차고 슬픈 것은 여기서 뭐야? 입김이지. 입김.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여럿이는 여기서 뭐야? 자식을 잃은 상실감이지. 맥없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입김이 이제 번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을 뭐라고 그래? 거기 보면 개들은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라는 거는 입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지. 근데 이게 마치 새의 영상과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입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을 산새의 영상 그리고 죽은 아이의 영상으로 보는 거지.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이게 입김을 지우는 행위인데 이거는 마치 이제 이 입김을 지우고서 그 뒤에 보면 죽은 아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죽은 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봐. 사실은 입김 자체가 어린 아이기도 하지만 입김 너머에 어딘가에 죽은 아이의 영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지. 색감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거는 입김이 번졌다 줄어들었다 하면 색감만 밤이 밀려나갔다 밀려와 부딪히는 건데, 색감만 밤은 죽음의 세계라고 보지. 죽음의 세계. 상징적으로도 그렇잖아. 죽음.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비킨다. 물 먹은 별은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눈물이지. 눈물. 부모의 눈물. 그러니까 눈물 어린 걸로 별을 보니까, 눈물 어린 눈으로 별을 보니까 별이 물먹은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뭐 중등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 여기 나오는 콤마가 눈물 자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해. 뭐 수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 보석처럼 맥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이거는 뭐야? 죽은 아이와 만나고자 하는 행위지. 죽은 아이와 만나고자 하는 행위.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래. 이건 뭐야? 역설법 혹은 역설적 표현, 모순 형용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혹은 또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그러기도 해.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감정의 대입법이라는 건 뭐야? 정서를 가지고 역설적 표현을 써가지고 정서를 절제하는 방법이야. 아 슬프다가 아니라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러면 어때? 정서를 통해서 역설법을 써서 정서를 절제하는 걸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그러기도 해. 고온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이가 죽은 원인이 폐병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폐병.
아 영탄법이지 감탄사 썼으니까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는 뭐야? 죽은 아이를 상징하지. 죽은 아이. 왜? 여기 어떤 입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이제 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모습과 같고 그게 죽은 아이의 이미지처럼 보이니까. 됐니?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세 문제부터 풀어보자. 자 28페이지 수정가. 수정가도 몇 번 봤던 작품이지. 화자는 누구야?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춘향이를 바라보고 있지. 청자 애매해. 왜 그러냐면 저기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나와. 우리가 나와버리면 이게 정확히 어디까지 범죄인지가 명확하지 않지.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은 춘향이의 마음이지. 춘향이의 마음을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 우물이 있는 집, 우물집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서 춘향이를 뭐라 그래? 이 춘향이를 이몽룡과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얘기하지. 이몽룡은 거기 뭐라면 뭐라 그래? 이몽룡은 바람에서 춘향이는 수정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정서는 어때? 춘향이 마음에 대한 공감이야. 공감. 춘향이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이지. 그래서 주제는 춘향이와 함께 공감하면서 이몽룡을 기다리는 마음을 생각하는 거지. 순수한 마음과 그리움 이 부분을 공감하면서 추측하는 것이 이러지 않았을 것인가.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 보자. 집을 치면 이거는 뭐야? 가정하는 거지. 춘향이의 마음을 집으로 한다면, 집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뜻이야. 정화수는 우물에서 이제 떠낸 물이지. 새벽의 길은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 이거는 춘향이의 마음을 비유한 거지. 우물이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 춘향이의 마음은 이렇게 깨끗한 것이었을 것이다. 순수하고 이런 거지.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 창창한. 물냄새가 창창하대. 물냄새는 후각인데 창창한 건 시각이지. 그럼 뭐야? 후각의 시각화지. 원래 냄새인데 창창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이지. 후각의 시각화. 물냄새 창창한. 이거는 뭐야? 춘향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런 집이었을 것이다. 서방님은 바람 같다는데 서방님은 이몽룡이지. 이몽룡이고 바람 같다는 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자유롭다라는 거지. 바람 같다는데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은 아니었을래. 그러니까 그 바람에 쓰러지는 어떤 물방울, 수정 이런 것들이 이제 춘향이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뭐야? 어떤 순수함, 깨끗함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지.
하루에 몇 번쯤 푸른산 언덕을 눈 아래 바라보았을까나. 왜 그럴까? 임에 대한 그리움, 이몽룡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지.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 자, 푸른 그리움이래. 그리움을 시각화했지. 그리움을 시각화했어. 푸른은 시각적인 거잖아.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 이거는 이제 춘향이의 슬픔을 나타내지. 춘향이의 슬픔. 기다리다가 지쳐 슬퍼하는 건데, 그가 얼마쯤 하였을까?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어디 있을까마는. 이거는 무슨 뜻이야? 자, 봐봐. 정화수가 있는 우물집이라고 표현한 건 왜 그래? 이 우물집, 우물이 있는 집에서 정화수를 퍼놓는데, 이 정화수의 깨끗한 면도 있지만 순수함 외에 또 뭐가 있어? 정화수는 산신령한테 비는 기원의 의미도 있잖아. 이 기원의 의미를 나타난 거지. 이 기원은 누구한테? 산신령한테 하지. 그러니까 이 정화수 같은 마음이 춘향이의 마음인데, 이 기다리면서 정화수를 퍼놨을 때 그 마음, 그 기원을 드리는 대상인 산신령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산과 언덕들의 만리같이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리는 수정빛 임자. 바람은 이몽룡이잖아.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마음의 어떤 순수함이 이몽룡과 잘 어울린다. 바람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이지. 됐니? 모르겠는 거 질문. 괜찮아? 그러면은 거기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자. 45페이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보습은 여기서 농기구지.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었다면 이런 거지. 우리에게 농사지을 땅이 있었다면. 자, 화자는 누구야? 거기 보면 나는 꿈꿨노라 딱 바로 나오지. 화자나야. 성자는. 근데 되게 애매한 게 화자 나하고 우리에게 라고 표현하잖아. 지금은 대화체 담화체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근데 거의 거기 보면은 내용 자체가 내가 뭐 이러면서 우리라고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게 우리 어때? 그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이제 그 나를 포함한 어떤 그거지,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닌 것 같지. 거기 듣는 사람이 따로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거는 거의 약간 독백체에 가깝긴 해. 독백체에 가깝기는 해. 우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 뭐를 바라보고 있어? 꿈꾸 어때? 꿈속에서 어때? 농사 짓고 있지. 근데 어때? 현실은 어때? 떠도는 사람이지. 나는 여기서 뭐야? 떠돌이잖아. 땅을 잃고 떠도는 떠돌이야. 이 바라보는 대상은 꿈에서는 뭐야? 꿈속에서는 어떤 이상적 세계를 꿈꾸고 있지. 다 함께 농사 짓는. 농경사회 같은 거. 현실은 어때? 떠돌이. 이거를 대비시킴으로써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슬픔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도 어때? 이 대비를 통해서 탄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서에서 탄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탄식이 다가 아니라 어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극복 의지를 나타내지. 이 꿈을 끊임없이 희망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을. 그래서 이제는
보자.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거일가의 하루 일을 마치고 석양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뭐뭐했노라. 뭐뭐를 뭐야? 도치법이지? 앞뒤를 바꿨어. 동무들과 나는 여기서 우리 민족으로 의미하지. 우리 민족.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동물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이거는 농경사회지. 농경사회. 평화로운 이상적인 모습이야.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꿈꾼다는 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즐거이 꿈 가운데 그렇게 꿈꿨는데, 그러나 역접이지. 여기를 기점으로 어때? 꿈과 현실을 대비시키지. 꿈과 현실을 대비시킴으로 어때? 주제의식을 더 부각하지. 화자의 참담한 탄식을 더 부각시키고, 그러나를 기점으로 시상전환. 집 잃은 내 몸이여. 이건 화자의 현실이 나타나지. 화자의 현실.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지. 국토, 나라를 뺏긴 거지. 그래서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그 농기구 중에 하나지. 농기구를 대할 땅, 즉 농사지을 땅이 있었더라면, 이거는 빼앗긴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나타나지. 빼앗긴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 영탄법이야. 있었다면 하고 느낌표 찍었지. 그리고 정서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잖아. 영탄법. 그 앞에 뭐 내 몸이여, 이것도 영탄법이면서 도노법이긴 하지. 내 몸이여 라고 불렀으니까. 보습대일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농사지을. 이처럼 떠돌았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자, 거기 보면은 떠돌았으랴, 또 뭐 동일이야 남북이랴, 이거는 떠돌이 삶을 의미하지. 방황하는 삶, 떠돌이 삶. 동일이야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보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이거는 뭐야? 희망이 그만큼 멀리 있다는 거지. 꿈속에 어떤 이상적인 사회가 멀리 있다는 거야. 별빛이 아득하게 있듯이.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의 팔다리에. 물결은 여기서 이제 뭐 괴로움, 절망의 물결이라고 봐. 별빛은 저기 있고 지금 있는 건 물결뿐이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해? 현실을 의미하겠지. 지금 희망은 저 멀리 있고 이거와 대비되는 물결뿐이래잖아. 이게 현실인 거야. 다음 페이지. 그러나 다시 뭐야? 시상전환이지. 시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어. 그러나 내 기점으로 해서 이 황송한 이 심정, 황송한 이 심정,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지. 왜? 언젠가는 희망적 미래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감사야. 언젠가는 희망적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 이어가라. 가늘은 길은 뭐야? 신락 같은 희망이지. 신락 같은 희망을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미래지향적 태도지. 미래지향적 태도. 극복의지. 극복의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끝없는 노력이지. 끝없는 희망을 향한 노력. 보이는 산비탈은 뭐야? 이제 고난과 시련의 길이지. 그 희망까지 가기 위해서 어때?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산비탈엔 온 새벽동무 우리 민족을 의미하지. 우리 민족. 우리 민족들이 새벽이라는 건 여기서 희망의 이미지가 있잖아. 광복의 이미지가 있고. 저 혼자 산경의 김매이는 산밭의 김매인데 현실 극복 의지가 보이지. 어떤 이상적인 어떤 희망, 이거를 바라보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 땅을 되찾을, 우리가 농사지을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자, 모르겠는 거 다 됐으면은 그 옆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자, 50페이지 님의 팀목. 가짜는 나지. 임과 이별했어. 청자 있니?
없지. 거기 보면은 우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와 님을 나타내는 게 명확하지. 그리고 여기서 청자는 지금 님이 아니잖아. 님은 부재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청자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어때? 뚝배지. 뚝배지. 바라보는 대상은 님. 님은 어때? 부재한 상황이지. 이 부재를 뭐라고 표현해? 침묵이라고 표현하지. 근데 여기서 님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래? 뭐 조국, 부처, 연인, 광복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그리고 정서는 극복, 소망 같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 님은 가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설적 표현이잖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때? 역설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보자. 님은 같습니다. 님은 여기서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뭐 조국, 광복, 부처, 연인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 상징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의 부재를 깨닫는 거지. 님의 부재. 어떤 좌절감 같은 게 나타나지.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 푸른 산빛은 밝음, 희망을 상징하고 단풍나무 숲은 절망을 상징하지. 그래서 어때? 서로 대비돼.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았던 지구 같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곱고 빛나던 옛 맹세. 자, 황금의 꽃같이 곱고 빛나던 옛 맹서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지. 영원한 사랑의 약속. 맹서랑 맹세는 비슷한 거야. 서약 뭐 이런 거지. 차디찬 티끌은 뭐야? 이제 허무함이지. 허무함을 나타내.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즉 함께 영원히 사랑하겠다,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 사라졌다는 거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이거는 임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지. 임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순간은 나의 운명의 지침. 운명의 지침이라는 건 삶의 방향이지. 삶의 방향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맹세를 했지만 님은 떠나갔고, 님과의 사랑을 느꼈을 때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지.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역설적 표현이지. 역설적 표현과 대국법이 쓰였지. 역설적 표현과 대국법. 내가 님의 향기로운 말소리에 귀를 먹었대. 귀를 먹었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대. 보면은 눈이 멀을 수 없는데 역설적 표현이지. 어쨌거나 근데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미 나에게 절대적 존재임을 나타낸 거야. 님이 나에게 절대적 존재임을 나타냈어.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지. 이별의 슬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의 일은 만나면은 어때? 다시 떠난다라는 거지. 이거 뭐라 그래? 회자 정리라고 그러잖아. 회, 뭘 회, 자, 사람자, 정, 반드시 리, 이별한다. 회자 정리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다음 또 보면은 그러나 시상 전환이지. 그러나 그런데 같은 역접에 접속 부사가 나오면 시에선 거의 다 시상 전환이 돼. 시의 흐름이 바뀌어.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 이거는 이별을 쓸데없는 일로 만들고 마는 것. 이별을 쓸데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 이런 거지. 이별로 쓸데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줄을 아는 까닭에, 그러니까 이별했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는 거는 사랑을 스스로 어때?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다.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거지. 내가 이별했다고 슬퍼하기만 하고 있으면 나의 사랑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다. 어떤 희망?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 아까 어때? 만난 사람은 헤어진다고 그랬잖아. 그걸 뭐라 그래? 회자정리라고 그러지. 회자정리. 불교에서 나오는 이론이 있잖아. 회자. 모인 사람은 정리. 반드시 이별하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돼? 간 사람은 거자. 필반.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상 전환지라면서 회자 정리 내용이 나오다가 거자 필반의 희망을 여기에서 어떤 절망, 슬픔이 있다면 이거를 뭘로 바꾼 거야? 희망으로 전환하는 거지. 거자 필반의 희망. 간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의 이론이지. 불교의 윤회사상 같은 거야. 불교의 윤회사상. 그래서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이 회자정리이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게 거자필반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복의지, 이별에 대한 극복의지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나?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설적 표현이지.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거야? 극복의지를 나타내. 나의 희망에 대한 극복의지.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임에 대한 사랑의 노래지. 임에 대한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은 님의 부재한 현실이지. 임의 부재한 현실을 휩싸고 돕니다. 이거는 뭐야? 님의 침묵이라는 건 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 침묵을 깬다는 건 어때? 그 이별, 어떤 님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는 거야. 휩싸고 돈다라는 거는 극복 의지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침묵을 깨고자 하는 극복 의지. 침묵은 부재니까 님이 부재한 현실, 이별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라고 보면 돼. 됐니?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다음 페이지에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자. 자, 75페이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것도 이제 많이 봤던 얘기지. 화자는 아직 모란을 기다리는. 모란은 여기서 봄을 상징하잖아. 모란은 이제 뭐 꽃의 뭐 여왕 뭐 이래가지고 이제 봄에 피는 되게 큰 꽃이지. 화려하고 장미보다도 더 큰 겹잎으로 돼 있지. 꽃잎이. 청자 있니? 없는 거 같지. 독백해 독백해. 바라보는 대상 모란인데 모란은 여기서 뭐를 의미해?
봄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또 뭐라 그래? 나의 보람이라고 그러지. 내 보람. 그만큼 나한테 어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큰 의미 그리고 또 가치를 부여하지. 그래서 정서는 모란을 기다리다가 모란이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란을 기다리다 상실감 느끼고 다시 기다리는 이게 반복되는 거지. 주제는 모란에 대한 기다림인데 이 모란은 뭐야? 나의 어떤 보람, 어떤 나의 아름다움, 아니 아름다움에 대한 기다림, 소망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보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은 여기서 봄, 보람 이런 거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아직이라는 거는 모란에 대한 끈질긴 기다림의 태도가 나타나지. 끈질긴 기다림. 아직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겠다라는 거지. 숙명적인 어떤 기다림이라는 거야.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있을 테요 이건 뭐야? 어떤 잠길 테요 이런 구어체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구어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때? 어떤 섬세한 느낌을 주지. 섬세한 어떤 정서 표현.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음성상징어 통해 가지고 어때? 절망감을 표현했어. 절망감. 음성상징어를 통해 절망감, 상실감을 나타내.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의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봄의 여인 서름 모란이 떨어진 낙화의 서름이지. 낙화의 서름인데 봄의 여의였다. 즉 모란이 지면은 봄이 지나간 거와 같다라는 거지. 그만큼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야.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낙화의 날이지. 꽃잎이 떨어진 날, 꽃이 떨어진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으니. 이거는 뭐야? 모란이 피었을 때는 화자가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그 뒤에는 어때? 모란이 지고 나면 소망이 상실되는 거지. 소망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란이 피었을 때는 내가 어때? 보람을 느끼는데 모란이 지고 나면은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거지. 상실감을 너무 크게 느껴. 그래서 보람은 여기서 뭐야? 모란을 의미하지.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과장법이지. 과장법. 모란에게 그만큼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야. 모란에게 큰 가치를 부여해. 내 한 해는 왜 그래? 1년간 기다려야 되는 거지. 1년간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360날 한양 섭섭해옵니다. 360날 왜 그래? 이거는 모란이 다시 피길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지. 모란이 다시 피길 기다려야 하는 기간인데 이게 어때? 그 슬픔의 깊이를 나타내. 슬픔의 깊이. 360날 기다리다가 한 5일 정도 보다가 다시 또 기다리는 거지.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 뭐야? 화자의 기다림이 어떤 숙명성을 보여야지. 숙명적인 기다림.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의 봄. 역사적 표현이지. 이 모란에 대한 기다림과 상실감 이거를 반복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찬란한 슬픔. 슬픔은 상실감이잖아. 찬란한은 뭐야? 어떤 모란의 개화.
모란이 피지만 동시에 어때? 상실되기도 하는 거지. 그럼 또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역사적 표현을 통해서 어때? 그리고 찬란한 슬픔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때? 찬란한 시각이지. 시각을 통해서 정서를 나타내. 정서의 시각화가 나타나. 정서의 시각화. 됐니? 질문 모르겠는 거 없으면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106페이지) 쉽게 쓰여진 시. 이거 또 많이 봤지. 윤동주 시니까. 화자는 나지. 청자는 따로 없지. 독백, 세고백. 바라보는 대상은 여기 보면은 나의 상황 자체를 바라보고 있지. 나 자체. 나를 바라보는데 이제 나의 어떤 뭐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현재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1년에 현재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밤비가 속살거려가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야? 그게 이제 8년이잖아. 정서 자체도 어때? 정서 자체도 이게 보면은 나의 정서. 정서 자체가 현재에서 시작해서 하강하다가 현재를 바라보면서 다시 상승하지. 정서의 하강과 상승이 나타나. 그래서 정서는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거 할 때 이제 하강하지. 그러다가 어때?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로 가지.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나와? 항상 이거를 하면서 이 결과로서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윤동주 시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나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와. 이 나 자체가 어때? 두 가지로 나타나가지고 긍정적 자와 부정적 자가 나타나지. 부정적 자. 현실의 자. 미래의 자. 그럼 이 자가 이 자에게 손을 내민대. 손을 내민다는 거는 어떤 화해이면서 구원이기도 한 거지.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현재의 나는 별로지만 미래의 내가 잘나가지고 현재의 부끄러운 나를 극복해 줄 거야. 현재 나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지만 미래의 내가 나 대신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재 공부 안 하는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느낌이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밤비는 여기서 봐봐 속살거린다 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에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 성찰 그리고 나의 외로움이 나타나기도 하지. 왜 그러냐면 밤비가 말을 건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혼자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외롭다라는 뜻이잖아. 육첩방은 다다미 6개를 깐 사이즈의 방인데 아주 작은 방이지. 일본 유학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일본 유학 중. 일본에 이제 다다미를 까니까 바닥에 일본에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 그 기독교에 보면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소명의식은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어때 시인으로서의 천명을 받고 태어났어. 소명을. 그래서 내가 어때 시인으로서 태어났는데 그게 슬픈 천명이라는 건 뭐야? 시가 현실을 뭔가 극복할 현실을 개선할 힘이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지. 시로서 현실을 뭔가 극복하고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어떤 무능한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 같은 거, 이런 것들. 그걸 충분히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역시 뭐야? 소명의식이 나타나지. 소명의식. 나는 시인으로서 소명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가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할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시를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땀내와 사랑내 폭언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이거는 이제 부모와 가족의 사랑이 나타나지.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받고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거는 현실과 괴리된 화자의 삶이 나타나지. 현실과 괴리된. 현실은 뭔가 내가 그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변화를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때? 이제 그 낡은 지식, 현실에 안주하는 지식을 들으러 가지. 이제 윤동주는 문과, 그러니까 그 문학을 공부했잖아. 문학이 사실 시가 세상의 현실을 바꿀 수 있나? 힘들 것 같지. 물론 뭐 시에 여러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이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건 되게 힘든 일이고. 늙은 교수는 여기서 그래서 뭐야? 어떤 현실에 안주하는 지식인을 상징한다고 봐. 현실에 안주하는 지식인. 생각해보면 이제 어때? 과거로 돌아가지. 과거로 돌아가면서 정서가 점점 하강해.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상실감이 나타나지. 상실감.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는 여기서 뭐야? 어떤 부정적 자인 현실의 자야. 홀로 침전한다라는 건 자아성찰을 의미하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면을 성찰하면서 느끼게 된 정서가 뭐야? 부끄러움인 거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래? 현실과 시 창작 사이의 괴리감이 나타나지. 현실과 시 창작 사이의 괴리감. 현실은 어려운데 시는 너무 쉽게 써져.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을 반영하는 시는 어때? 어렵게 써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써지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뭐야? 성찰의 결과지. 나의 성찰의 결과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됐어. 육천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을 반복과 변주했지. 1년을 어때? 8년에서 반복과 변주했는데 이거는 어때? 현재를 다시 재인식하는 거야. 현재를 인식하고 다시 한번 8년에서 재인식하지. 현재 재인식을 하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은 여기서 극복 의지를 의미해. 극복 의지를 통해 어둠, 암담한 현실을 조금 극복하고 극복 의지를 통해 암담한 현실을 조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처럼 온다는 건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올의 의미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 언젠간 반드시 올 아침 뭐야? 광복이지. 광복, 희망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최후의 나는 어때? 어떤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미래의 자, 긍정적 자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대. 뭐겠어? 미래의 긍정적 자가 현실의 부정적 자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악수는 뭐야? 두 자아의 화해이자 구원을 의미하지. 미래의 내가 현재의 부끄러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시야. 즉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어때? 극복 의지를 다지면서 나의 자아는 좀 더 미래에 성숙해지고 나아져서 현재의 부끄러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어떤 내용인 거지. 됐니? 자, 그 뒤에 문제, 세 문제 딱 한번 풀어보자. 자, 151페이지 낙화. 화자는 거기 보면 이제 낙화를 바라보고 있지. 표면에 나오진 않아. 청자는 따로 없고 이미지 상황 묘사, 이것도 이미지 위주지.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보면은 낙화, 꽃이지. 꽃이 낙화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 서글픔, 무상이라는 건 인생 무상, 의미 없다 이런 거지.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느낌을 쭉 쓴 건데 뭐 크게 이제 다른 뭐 주제의식이나 이런 게 나타나진 않아. 이미지, 정서 이런 거지 거의. 보자.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바람을 탓할 수 없다. 서리법이지. 바람을 탓할 수 없다. 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지. 바람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야. 주렴밖에. 주렴은 구슬 줄자에 발염자야. 구슬을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만든 커튼 같은 거지. 그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시간의 경과지. 시간의 경과. 별이 쓰러졌다라는 거는 날이 밝아온다라는 거지. 아침이 되었다는 거야. 귀촉도 오름 뒤에 귀촉도 오름 이거는 이제 청각적 이미지지. 청각적 이미지인데 한해 정서를 담고 있다라고 봐. 보통 한해 정서. 근데 이 한해 정서는 어때? 화자가 낙화에서 느끼는 서글픔의 이미지와 함께 어떤 그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오름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먼 산이 다가서다라는 거는 뭐야? 보통 시에서 뭐 산이 다가오다, 산이 가깝게 보이다, 이마에 차다, 이건 산이 가깝게 보이는 거지. 산이 이제 갑자기 뭐야? 밝아지면서 산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 산이 가깝게 보이는 거. 잘 보인다라는 거야. 촛불을 꺼야 하리. 촛불을 꺼야 하는 거는 뭐야? 슬픔 때문에 혹은 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슬픔 때문에 혹은 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혹은 뭐 날이 밝아와서 촛불을 끌 수도 있겠지만 꽃이 지는데 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니까
꽃지는 그림자들의 어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하얀 미닫이 우렴불거라. 시각적 심상 대비지. 시각적 심상 대비. 미닫이 하얀 종이 창호지에 꽃잎이 비치는 거야. 붉게. 다음 페이지.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묻혀서 사는 이 이거는 뭐야? 화자지.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세상과 단절된 화자. 고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이제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하나는 뭐야? 세상을 피해 사는 마음. 세상을 피해 사는 마음을 아는 이가 있으니까 저어한대. 저어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제 내 마음을 공개하기 싫은 거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거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 화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좋지 않은 거지.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삶의 비에 서글픔과 무상감이 나타나지. 삶의 서글픔과 무상감. 그러니까 꽃이 지는 거를 보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서글픔과 무상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때? 어떤 묻혀지는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남한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시지. 됐니? 응? 고운 마음은 거기서 뭐야? 꽃이 지는 걸 슬퍼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야? 세상을 피해 사는 마음. 속세에 이제 나가지 않는 마음인 거지. 됐니? 또 모르겠는 거 질문. 그 옆에 세 문제 풀어보자. 158페이지 플라타너스. 자,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좀 뭐랄까 슬픈 시야. 왜냐하면 봐봐, 그 3년의 맨 마지막에 봐봐, 3년에 보면은 홀로 되어 외로울 때 너는 그 길에 나와 함께 걸었다.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가 뭐야? 우리 가로수를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 그게 플라타너스 나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외로울 때 너와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건 혼자 길을 걸었다는 걸 가로수 있는 길을. 그래서 이제 플라타너스와 교감하는 고독한 화자가 나오지. 그래서 화자는 뭐야? 플라타너스와 교감의 대상이 오죽 없었으면은 이제 플라타너스와 교감을 하겠어, 가로수와. 근데 나 고독한이지. 자, 청자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너라고 나오잖아. 자, 근데 봐봐, 이거 살아있는 거야? 살아는 있지. 말할 수 있는 거야? 안 되지. 근데 이걸 청자로 볼 수 있나? 근데 아까 얘기했지, 죽은 사람은 청자로 안 보는 이유가 교감하지 않아야 되는 거 대상이고, 이거는 교감해야 되는 대상이지. 그러면 이거 청자로 봐. 그러면 뭐로 봐? 이게 의인화 시켜가지고 대화체로 봐. 담화체는 아니지. 담화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 담화체는 화자가 바뀌면서 A가 B가 A에게 이렇게 계속 말을 주고받아야 담화체인데, 여기서 혼잣말 하면은 뭐야? 대화체는 될 수 있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 플라타너스지. 플라타너스에게 어때? 정서는 교감을 소망하지. 교감을 소망하고 있어. 왜 그래? 내가 고독하니까. 플라타너스와 교감하고 싶은 거지. 인생의 반려자가 되고 싶대. 이 대상, 이 반려자라고 생각. 반려식물인가 봐. 반려자가 되고 싶대. 그래서 얘는
자, 꼬물하느냐 네개 물으면 네, 여기서 플라타너스지. 의인화돼 있지. 네개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라는 건 플라타너스의 잎이 파랗다는 건데, 여기서 뭐야? 나와 교감하면서 꿈과 이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자신의 꿈과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화자가 이제 너 꿈 아니라고 물으면은 화자 이렇게 올려다보면 플라타너스의 파란 나뭇잎이 보이겠지. 그게 플라타너스의 꿈과 이상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하고 물으면 다시 어때?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드린다. 자, 너는 사모할 줄 생각하고 뭔가 연모할 줄을 모르니? 그러면 어때?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다.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거지. 얼마나 외로우면 이렇게 생각하겠어. 플라타너스가 나한테 어때? 이상도 보여주고 그늘도 채워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먼 길에 오를지 홀로 외로울지 인생의 어떤 고달픔, 어떤 고독 이런 거를 느낄 때지.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에 나와 함께 걸었다. 이거는 뭐야?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건데, 인생의 동반자.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가로수길을 혼자 걸었다는 거지. 힘들었을 때 가로수길을 혼자 걸었는데 플라타너스만이 나한테 위로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 이제 너의 뿌리 깊이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너와 함께 이제 영혼을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이거는 뭐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영원히 함께 이제 영혼을 함께 하거나 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야. 신은 어차피 죽지 않잖아. 근데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어때? 그 다음에 죽음이 나오지. 수고로운 우리의 길. 우리 뭐야? 반려자의 길. 반려자지. 너와 나, 플라타너스와 나. 반려자들끼리 길이 닿는 날,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흙. 검은흙은 죽음의 세계지. 죽음의 세계가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죽을 때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지. 너 죽을 때 딴 데 갈 곳 있니? 나랑 같이 죽자, 이런 뜻이야.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이거는 뭐야?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은, 죽어서도 영혼의 한식처에서 함께 하고 싶은 플라타너스인 거지. 자, 그래서 플라타너스에 대한 어떤 영혼의 반려자 화자가 나오지. 자, 모르겠는 거. 그 다음 페이지 세 문제 풀어보자. 170페이지 도봉. 도봉은 이제 봉우리를 의미하지. 그래서 화자는 거기에 보면은 나라고 나오지. 나라고 나오고 그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대가 여기 그 2인칭 대명사로 쓰인 건 아니라서 청자는 아니고 나, 고독한 이가 나오고, 청자는 따로 없지. 그러면 독백제, 고백제지.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도봉. 산이지, 산.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 그리고 그리움. 그리움은 이제 도봉에서부터 이제 뭐를 떠올리는? 그대를 떠올리니까. 이 도봉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독한 공간이지.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 산새도 날아와 오짖지 않고 구름도 떠가고는 오지 않고 다 어때? 이제 떠나거나 울지 않는 어떤 고독한 공간이지. 인적 끊긴 곳, 홀로 앉는 두 가지 의미야. 화자가 홀로 앉았을 수도 있고 산이 홀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어쨌거나 둘 다 고독감을 나타내. 가을산의 어스름. 가을은 어떤 소멸과 성찰의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지. 소멸과 성찰의 계절적 배경. 가을에는 이제 겨울이 오면서 모든 게 소멸하잖아. 낙엽 같은 것들. 호이 호이 음성 상징어지. 어떤 호이 호이 소리 높여. 이건 고독감이 나타나는 거야. 누군가를 부르는 거지.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부를 대상이 없는 거지. 외로움이 나타나. 부를 사람도 없어. 울림은 헛되이. 울림은 이제 그대를 향한 외침인데 그대를 향한 외침은 헛되이 빈 골을 되돌아올 뿐.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하는 거지. 외로움을 확인하는 거야. 아무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산끈을 길게 느리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시각적 이미지 하나 나오지. 붉게 해가 넘어가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시간의 경과.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갈수록 쓸쓸하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쓸쓸하고라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역시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그대는 뭐야? 이제 사랑하는 존재인데 뭐 조국 혹은 뭐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해. 그 님의 침묵에서 님처럼.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 밤은 암울한 시간이지. 암울한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기도 해. 기다림과 성찰의 시간.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쉬느뇨 뭐야? 그대가 언젠간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나타나지. 죽은 게 아니야. 쉬고 있다라는 건 언젠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대에 대한 어떤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모르겠는 거. 그 뒤에 문제 세 문제 풀어보자. 184페이지 향화 보면은 화자는 누구야? 이제 향이라는 일을 부르고 있지. 근데 거기 표면에 나오나 화자가? 우리들의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나오니까 향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이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근데 얘는 어때 또? 순수한 세계를 꿈꾸는 이야. 청자가 향이면 이건 대화체에 가깝지. 우리가 없었으면 메시지 전달의 느낌이 훨씬 더 강했을 것 같은데 대화체에 가깝고 깔아보는 대상. 거기 보면은 이제 오래지 않은 옛날 혹은 뭐 전설 같은 풍속 정자나무 마을 우리들의 고향 뭐 이런 것들 땡땡땡 얘네들이 이제 모인 거야. 과거 농촌 사회지. 농촌 공동체.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와 대비되는 게 여기 보면 허울의 눈부심.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뭐 이런 것들이지. 이거는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현대 물질 문명.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씻은 사람은 그러면은 발달된 의료기기의 어떤 그 의학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 먹는 것도 다 과거처럼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서 해야 되고 사람들은 과거를 항상 아름답게 꾸미게 돼 있지.
해가지고 뭐 과거로 돌아가고 싶대. 혼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난 과거로 돌아가기 싫거든. 과거로 돌아가도 왕이 된다고 그래도 생각을 해봐. 과거에는 별로 안 좋은 병 그러니까 별로 대단할 거 없는 병 걸려서 죽잖아. 왕들조차도. 행복할까?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지 주변에서 그 과거로 돌아가면. 근데 행복할까? 나는 과거의 왕보다 지금 웬만큼 잘 사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의지가 나타나지. 이런 세계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 그래서 얘는 의지 그리고 소망. 근데 뭐 그런 건 있긴 하더라. 어저께 내가 옛날에 뭐 유튜브에서 옛날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나 봤어. 2017년도인가 나오는. 거기 보면 파로호 사람들, 그래서 파로호라고 해서 춘천 북쪽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배 타고만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을이 있어. 뭐 집 한 채, 세 채 막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 사람들 보는데 나이가 90 이런데 되게 정정하고, 나이가 한 70 되는데 한 50 먹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막 화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피부도 되게 좋고 주름도 거의 없어. 근데 거기 사람들이 그냥 별로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세상에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확실히 젊긴 젊더라.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가 뭔가 사람들이 막 70대도 되게 정정하다기보다는 정말 뭐 젊은이 같아. 그리고 막 한 40대 된 50 된 사람이 한 30대 같이, 30대 후반 같이 보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건 좋긴 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찾길도 없어. 차가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 타고 보트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고, 그거 타고 이제 부두로 나가가지고 그 부두에서 이제 거기에 차를 대놔. 그리고 좋은 차 안 몰고 다니겠더라. 그래가지고 차를 항상 밖에 대놔야 되잖아. 보자. 향은 여기서 이제 순수한 존재야. 순수한 존재. 향아, 너의 얼굴이 조석,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쳐있는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오래지 않는 옛날,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 과거 농촌 공동체를 의미하지. 농촌 공동체.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칙스러운 웃음들이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에 맨발 담그고 늘어서서 빨래를 두드리던, 이게 뭐야?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지.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열거했지.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어떤 전설 같은 풍속, 화자가 207페이지 성북동 비둘기. 화자는 이제 성북동 비둘기를 바라보는 이지. 표면에 나오나? 우리 뭐 이런 표현 나오나? 안 나오지? 청자도 없고 이미지 성형묘사 위주시. 여기서 이제 성북동 비둘기는 상징에 가깝지. 바라보는 대상이 성북동 비둘기인데, 성북동 비둘기는 여기서 어떤 쫓겨난 자연 파괴로
쫓겨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그 도시개발로 쫓겨난 빈민, 도시개발로 쫓겨난 빈민을 의미하기도 해요. 도시빈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 어떤 안타까움과 비판의식이 나타나지. 안타까움 그리고 현실 비판의식. 주제는 자연 파괴는 이제 이게 자연 파괴로 쫓겨난 생명을 의미할 때이고, 인간 소외는 이제 그 도시개발로 쫓겨난 빈민을 의미하기도 하지. 빈민, 뭐 소시민, 소외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자.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번지는 여기서 문명을 의미하지. 문명의 발전, 개발 뭐 이런 거.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는 이제 파괴된 자연 혹은 소외된 인간을 상징하지. 파괴된 자연, 소외된 인간. 번지가 없어졌다. 두 번째 번지는 뭐야? 삶의 터전이지. 삶의 터전, 자연 뭐 이런 거지.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 돌 깨는 산울림은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를 의미하지.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에 떨다가 청각적 이미지이기도 하지. 청각적 이미지. 가슴에 금이 갔다.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뭐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제 비둘기의 아픔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지.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쭉 돈다. 이제 평화와 사랑의 상징인 비둘기의 모습이지. 평화와 사랑의 상징 비둘기의 모습.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이지. 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토성, 역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문명의 폭력성을 표현했지. 청각적 이미지로 문명의 폭력성.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고공탄 굴뚝 연기의 향수를 느끼다가, 향수는 파괴되기 전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지. 파괴되기 전 자연에 대한 그리움.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침 고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는 거는, 이거 고공탄이라는 거는 뭐야? 번개탄이지. 그 연탄 피워봤니? 피워봤을 리는 없지. 연탄 봤니? 뭔지는 알지.
연탄에 불 붙이려면 뭐 해야 돼? 번개탄 같은 거 넣어야 되잖아. 얇은 거 고기 구울 때 쓰기도 하지. 얇은 연탄 같은 거. 그게 구공탄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의 향수를 느낀다라는 거는 이제 비둘기 자체가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소외된 인간,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쫓겨난 도시 빈민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공탄이라는 건 되게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피우는 경우가 많지. 왜 연탄 피우는 동네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 도로에 가서 방금 금방 따낸 돌 옹기에 입을 닦는다. 파괴되기 전에 자연을 그리워하는 거지. 파괴되기 전에 자연을 그리워해.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현재는 의지할 곳이 없는 비둘기의 모습을 나타낸 거일 수도 있지. 자연의 그 느낌을 못 받으니까 자연의 그리워하는 대상인 자연의 모습을 못 보니까 고공탄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는 게 비정상적인 거잖아. 혹은 이제 소외된 인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3년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의 원래 상징이지. 비둘기의 원래 상징 과거의 모습의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나지 못하는 쫓기는 현재의 비둘기의 모습. 현재의 비둘기의 모습은 뭐야? 파괴된 자연이거나 소외된 인간을 나타내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지. 과거에는 어때?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던 비둘기였는데 지금 성북동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 된 거야? 파괴된 자연이나 소외된 인간을 상징하는 모습이 돼버렸다라는 거지. 됐니? 모르겠는 거. 그 옆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페이지 218페이지 누룩. 하자는 여기서 이제 누룩을 바라보고 있지. 누룩을 바라보고 있는데 표현에 드러나나?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네. 누룩을 바라보는. 우리가 나오면 청자도 애매해지지. 바라보는 대상은 누룩인데 여기서 이제 누룩은 뭐를 의미해? 이제 민중을 의미하지. 민중. 누룩은 뭐야? 술의 재료잖아.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쌀 넣고 물 넣고 누룩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때? 이제 체에다가 걸르면은 이렇게 막 채 있는 거 있잖아. 여기다 이제 걸러가지고 물을 내리면 이게 술이 되는 거잖아. 이걸 막 걸으면 막걸리가 되는 거지. 위에 있는 것만 건져내면 동동주가 되는 거고, 저거를 증류하면 청주가 되는 거고, 소주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누룩은 그래서 어때? 나중에 뭐를 만나야 돼? 물과 곡식을 만나면 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 민중에 대한 어떤 기대감, 기대 심리가 나타나. 여기서 이제 그 민중이 이 술로 변하는 과정에서 뭐를 한다라고 보는 거야? 자기 희생을 한다고 보는 거지. 자기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술을 만드는 뭐 이런 표현으로서 민중의 희생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여기에 주제는
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누룩 한 덩이는 이제 역사 속의 민중인데 민중을 상징하는데 뜬다라는 거는 이제 뭐 누룩이 발효되려면 이렇게 떠오르거든. 동동동동 물속에서.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낮아빠져 있다가 역사에 관심 밖에 놓여 있다가의 의미지. 역사에 관심 밖에 놓여 있다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어느 한 군데로 낮아빠져 있다가 이게 뭐야? 그 이 발효되는 술독 안에서 한쪽에 구석에 있다가 점점 떠오르거든. 이 발효될 때가 되면은 알맞은 바람. 이거는 발효를 위한 환경이지. 발효를 위한 환경. 근데 여기서 뭐를 의미하는 거야? 희생을 위한 환경.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술을 만드는 거야. 술은 이제 결과물이지. 뭐 민주주의나 이런 거겠지. 살며시 더운 가슴. 역시 민중들의 연대감을 의미하는데 적절한 온도가 돼야 발효가 되겠지. 좀 따뜻한 온도.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 밤새도록 우는 울음은 민중의 슬픔이지. 어떤 시련을 겪는 상황. 저 혼자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즉 개인의 소망이 민중의 소망인 거지. 개인의 소망이 민중의 소망. 즉 모든 어떤 개인들, 민중들이 다 어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야. 엄동설한 칼별. 엄동설한은 이제 암담한 현실, 독재 뭐 이런 걸 의미해. 암담한 현실, 독재 속에서 칼별. 칼별은 시대적 양심을 의미한다고 봐. 시대적 양심. 양심은 알고 있나니.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탄압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거지. 탄압과 시련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고 그 가슴 울림 극복 의지지. 그 극복 의지를 들었느냐. 민중이 어떤 극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희생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는 거지.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이거는 이제 술로서 발효되는 건데 이제 밝은 역사를 위한 희생을 의미해. 술로서 발효돼서 누룩이 없어지고 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밝은 역사를 위한 자기 희생. 자기가 썩어 문드러져. 이거 죽음이지.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좋은 물은 이제 발효를 위한 그 술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거는 뭐야? 어떤 민중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라던가 혹은 민중과 함께하는 존재지. 민중과 함께하는 존재를 만나면 덩달아 함께 끓는 마음은 이제 술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지. 술이 될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어떤 희망 같은 거지.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희망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이거는 희생을 통해서 이룩한 가치인데 희생을 통해서 이룩한 가치. 왜 그래? 술 마시면은 춤도 추고 기쁨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 술 마신 상황. 그래서 이거는 희생을 통해 이룩한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술 마신 뒤에 어떤 기쁨 같은 걸로. 아 지금 감춰준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민족의 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지. 민중의 힘에 대한 기대감. 왜 그래? 이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누룩이 떠오르니까 어때? 곧 발효돼서 술이 될 거야. 뭔가 이제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거야.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는 거지. 모르겠는 거 괜찮니? 네. 다음 문제 3개 풀고 끝내자.